그림들이 나오죠. 자, 책이 제가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정말 책이 잘 나왔어요. 인물동화거든요. 그러면은 이왕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계속 명맥을 잇잖아요. 모차르트, 그 다음에 베토벤이거든요. 제가 아는 대로 조금만 공유를 할게요. 자, 모차르트, 베토벤. 먼저 모차르트가 먼저예요. 모차르트 진짜 신동이죠. 신동 중의 신동 음악. 그리고 모차르트 하면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파요. 좀 가슴 아프거든요. 왜냐면 진짜 이 귀한 사람이 35년만 살다가 가셨죠. 진짜 35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음악을 만들어내고 가신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아름다운 음악들을 남겨주고 가신 분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프리랜서. 무슨 뜻이냐면 왕과 귀족들을 위해서 음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우리 같은 평민은 음악 같은 거 들어볼 수가 없었어. 근데 이런 귀족만의 음악은 싫어.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싶어. 그래서 막 밤에 몰래 나가서 집시들하고 막 피아노 자유롭게 연주하고 술 마시면서 막 이런 것도 좀 일탈 같은 그런 행동을 이제 그러니까 거의 삶의 끝자락쯤에 가면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이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귀족만을 위해서 음악하는 게 싫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 이제 굉장히 몸부림을 쳤지만 귀족들한테 후원을 받아야죠. 그래야 음악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결국은 프리랜서를 거의 하지 못했죠. 음악 그런 독립을 하지 못하고 귀족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근데 이제 모차르트 하면 또 이제 신동이라고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 엄청 혹독하게 했잖아요. 우리 아들 막 신동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여기 뭐 이렇게 높아 보이는 사람들 있죠. 저기 왕, 여왕. 저들한테 우리 아들. 그래서 모차르트 하면은 음악을 듣는다기보다는 봤죠? 구경. 자, 이렇게 보는 거죠. 너무 신기하니까 막 5세, 6세, 7세 막 이럴 때 음악을 막 연주를 하고 교향곡을 연주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귀족들에 둘러싸여서 음악들을 연주를 했죠. 여기 보세요. 우리가 막 지금 와 모차르트 하는데 저기에서 악사처럼 한쪽에서 잠깐만 여기를 좀 찍어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악기 들고 여기서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이 모차르트예요. 귀족들은 차 마시고 막 수다 떨고 자기들끼리 가진 교양 다 떨고 막 그러고 있죠. 자, 그래서 모차르트는 아버지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케어를 하고 아버지가 혹독하게도 했지만 그래도 또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더 마음 아픈 사람이 또 나와요. 베토벤. 베토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주 굉장한. 그리고 실패한 음악가였어요. 인기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베토벤을 어렸을 때 굉장히 학대하면서 음악을 가르치거든요. 피아노를 막 방 안에 가둬놓고 될 때까지 연습해 말하면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베토벤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심지어 모차르트가 5살, 6살 때 막 피아노 연주하고 막 음악 여행 다니고 교황 앞에서 막 연주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베토벤은 8살인데 한 2살 정도를 나이 속여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베토벤은 이제 근데 그때 어릴 때 난 8살인데 왜 아버지는 나한테 6살이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더 이렇게 생각하면 또한 마음이 아파요. 참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아름다운 즐길 거리들을 많이 남겨주고 가신 분들이죠. 역사적 음악 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모차르트 그 전에 이제 핸델, 바흐 다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모차르트까지 그걸 하지 않았대요. 자기 음악에 번호를 매기지 않았대요. 모차르트 뭐 합주곡 몇 번, 뭐
마흐 무슨 뭐 몇 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 막 집대성 되고 체계적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들은 거의 이제 모차르트를 좋아한 누구누구 음악가, 핸델을 사랑한 누구누구 음악가, 그런 그 제자나 후손들이 이제 어렵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귀족들을 위해서 소비되는 어떤 음악을 했잖아요.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나 오늘은 두 명하고 이야기할 건데 지금 이게 참여를 하는 건가요? 네, 아, 그래요? 있어요. 나 누구 두 명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거에 맞는 음악 좀 해줘봐. 모차르트. 해보고 싶다 저도. 모차르트가 나만을 위해서 음악을 만든다니 진짜 꿈만 같네요. 근데 모차르트 나 내일 모레는 워크숍 할 거야. 한 30명 모일 거거든. 그거에 맞는 음악, 성대한 음악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주문을 했대요. 와, 부럽네요. 그죠? 맞아요. 베토벤. 자, 그러면서 차이점. 베토벤은 작품 번호를 매겼대요. 아, 물론 모차르트는 또 오페라 굉장히 많이 또 유명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마술피리라고 있어요. 제가 이따 또 마술피리에 대한 음악을 또 들려드릴 거예요. 모차르트 오페라 뭐 마저 여러 생각이 안 나요. 음악이 이렇게 공부를 더 했어야 돼요. 보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모차르트는 뭐 그런 오페라 같은 거 빼고 그냥 그 연주곡으로 봤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귀족들을 위해서 주문 제작해서 연주를 해서 이렇게 증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말은 즉 작품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냥 뭐 발표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남겨지지 않은 거예요. 다시 연주되지 않을 거. 그냥 일회용 한 번 그 주문자를 위한 어떤 맞춤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전 번호가 매겨지지 않았어요. 근데 베토벤은 그 일을 했어요. 내 것은 작품이야. 이제 또 연주될 거야. 그래서 제일 큰 차이점이 짠 보이세요? 그 전에 아까 모차르트 막 귀족들 사이에서 저기에서 그냥 구석에서 막 음악 연주했던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베토벤 음악이에요. 베토벤 음악을 듣는 그런 사람들을 묘사를 한 거예요. 크로키로. 굉장히 심각해 보이죠? 막 되게 생각하고 뭔가 분석하는 것 같고 조용히 토론도 하는 것 같고 그래요. 아무튼 인상을 쓰고 굉장히 심취해서 듣고 있어요. 베토벤은 자기 음악을 후대 사람들이 계속 들어줄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번호를 남기고 근데 또 다 하지도 않고 굉장히 이제 본인이 또 애착 있는 음악들에만 그렇게 했대요. 놀랍죠. 그러면은 도대체 지금 보존이 안 된 음악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 그죠? 정말 하늘이 내린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베토벤 하면은 또 이제 그 각자 또의 주특기가 있잖아요. 모차르트는 사실 피아노, 그죠? 그리고 베토벤도 또 피아노예요. 피아노. 장난 아니죠. 피아노 소나타 막 이런 거. 근데 베토벤이 피아노를 막 음악을 연주할 때 작곡할 때쯤에 프랑스 혁명? 그래서 이때까지는 굉장히 이제 어떤 하나의 그 공간에서의 하나의 그 필요한 요소, 오락거리 정도로 내가 이제 즐길 거리였다면 베토벤 때는 그 음악을 위해서 그 문화를 끌었어야 되는, 사람들을 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빠바바밤 하면서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그런 음악들이 발표됐던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심각한 그런 표정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이 그렇게 피아노를 부셔먹었답니다. 빠바바밤 하니까 피아노 잠깐 막 툭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이 그렇게 피아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대요. 베토벤이 막 피아노 회사에다 막 편지를 쓰는 거죠. 이래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끊어졌습니다. 그럼 피아노 회사에서 또 막 반영을 해서 또 막 튼튼하게 만들고 또 끊어졌습니다. 아예 부서졌대요. 빠바바밤 막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베토벤의 피아노도 유명해요. 그래서 베토벤이 사용했던 피아노 그 박물관에 또 전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베토벤 책 한번 볼까요? 이게 아버지. 아유, 알코올 중독자.
베토벤 이렇게 힘들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왜 베토벤 하면 또 말년에 그 청각장애 겪잖아요. 그 말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있네. 형 나폴레옹. 귀가 안 들려. 절망했는데 다시 음악을 또 힘을 내서 만들죠. 근데 이제 지휘를 하면은 이제 지휘자는 그 무대를 등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해요. 그럼 무대가 끝나서 자기 막 이렇게 해서 연주를 했어.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은 난리가 나거든. 세상에 이런 음악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근데 베토벤은 모르고 있어. 그래서 뒤에서 연주자가 와서 이렇게 등 돌려서 봐. 당신의 음악을 이렇게 환호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해요.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너무 슬프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오 하는 걸 보고 베토벤이 자기 음악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베토벤, 모차르트 토탈 통해서 영역 갖추기 하고 골고루 독서를 했다면 이 책들은 이제 습이된 독서, 책을 좋아하게 된 우리 아가들이 조금 더 책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한 권을 읽어도 굉장히 완벽에 가깝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결국은 피아노의, 아니 그러니까 음악의 역사거든요. 고전 음악의 역사거든요. 자, 이 책을 마무리 짓자면 사실은 이거 안에 바흐 아저씨와 합시코드 때문에 제가 베토벤, 모차르트, 베토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 브람스, 하이든 뭐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배경 지식이 넓혀지는 거죠. 자, 근데 보면 몽키는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몽키는 그 음악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자, 광장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귀족들만을 위해서 귀족들의 왕과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음악이 이제 조금 더 장소를 넓힌 거예요. 광장으로 나왔고요. 거기서 들은 음악 또한 매우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타박 걷는데 어디에서 또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린대요? 가봤죠. 결혼식장이에요. 이제 아예 우리 삶의 음악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돈을 내고 일부러 음악을 감상하러 가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발레 하면 뭐 또 브람스 음악 나와요. 드디어 만나요. 피아노 요정. 분수대 앞에서 만나요. 피아노 요정아, 너무 반가워. 피아노 요정도 먼 곳까지 자기를 찾아온 몽키가 반갑고 진짜 고마웠어요. 그래서 둘이 다시 피아노를 연주를 하죠. 피아노 요정은 응원을 하고 몽키 표정 좀 보세요. 자, 웃고 있죠? 아까 처음에 어땠어요? 이렇게 찡그렸었어요. 그랬던 몽키가 음악이 진짜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음악에 대해서 더 가깝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표정으로 됐어요. 이 책이 사실은 고전 음악의 역사가 되거든요. 이 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집에 당연히 이제 이런 음악가들 책이 있을 거고, 오페라에 관련된 책이 있을 거고, 마술피리에 대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모차르트가 굉장히 성공한 오페라잖아요. 그래서 마술피리에 나오는 밤의 여왕 아리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 모차르트의 와이프의 엄마죠. 한마디로 장모님이 굉장히 세요. 콘스탄체도 왜 굉장히 막 이렇게 소문났었잖아요. 그런데 장모님은 더 세. 그래서 거기서 장모님이 모차르트한테 자넨 돈도 안 벌고 말하면서 막 바가지를 긁는 그런 장면이 묘사돼요. 그리고 딱 소리를 지르다가 이 음악을 영감을 얻어서 이 음악을 너무 커?
화를 내다가 이 음악을 영감을 얻었다는 그런 그 약간 영화적인 표현이 들어가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거죠. 그거예요. 이제 나와요. 사실 뭐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영화적인 표현이 너무 재밌잖아요. 화내는 장모님을 생각하다 어허허 이거를 떠올렸다는 게 그죠? 조수미의 목소리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책 한 권 가지고 제가 진짜 많은 사람들을 꺼냈죠. 이 책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 한 권을 굉장히 이제 완전하게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5세 때, 6세 때 저처럼 이렇게 책을 보려면 아이들과 이렇게 책을 보려면 6세 사실 5세는 사실 어렵죠. 근데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요. 저희 애들 6살 때 핸델의 수상음악 뭐 미뉴에트, 바흐 미뉴에트 막 이런 거 들었거든요. 지금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찾아서 들어요. 많이 들어보면 그런 것이 이제 좋은 거가 되는 거죠. 또 알아야 좋지, 그죠? 이 책을 가지고 바흐를 읽어낼 수 있고 모차르트를 읽어낼 수 있어야죠. 거기에 연관지어서 집 한켠에 있는 베토벤을 뽑아올 수 있어야죠. 베토벤하고 모차르트는 또 어떠한가 이렇게 차이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 책을 한 권을 가지고 완벽하게 또 보는 그런 실력이 되려면 독서력을 키우려면 지금 집에서 어머니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얻어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엄마도 함께 공부하시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지금 많이 읽어주세요. 가져오면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영역이 진짜 중요해요. 어머니들 막 왜 담당 선생님들이 뭣도 있어야 되고 뭐 위인도 있어야 되고 역사도 있어야 되고 그죠? 뭐 수학도 있어야 되고 예술도 있어야 되고 팔고 싶어서 너무 팔고 싶어 막 그게 아니라 진짜 필요해서 그래요. 이렇게 넘나들 수 있어야 돼요. 뭐 이거 하나만 봤어요. 넘나들 수 없어요. 전혀 절대 없어요. 왜냐면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계속 엄마도 이렇게 꺼내놔야 돼요. 같이 이거랑 같은 사람이 여기 모차르트 나온다. 여기 바흐 나오네. 바흐하고 친구는 누구지? 오, 핸델이란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내가 그냥 한번 되뇌어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걸 너무 놀랍게 다 흡수해요. 그래서 지금은 다독하시고 반복하시고 끝없이 습을 잡으시는 시기라는 걸 명심하시고 영역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48개월 이후부터는 이런 식으로 슬로우 리딩에 대한 연습을 하는 시기라는 걸 잘 아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를 낼까요? 퀴즈 생각 안 해봤는데 어떡하지? 뭘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쉬운 걸로 낼게요. 스피드입니다. 피아노의 전신악기 바흐 아저씨가 연주하고 있었죠. 피아노의 전신악기. 두 번째 문제,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바흐였을까요? 핸델이었을까요? 기억하세요. 사실 지금 바흐, 핸델, 모차르트, 베토벤까지만 알잖아요. 그러면 고전 음악 다 아는 거예요. 이분들의 음악으로 지금 막 띠리리리리리리리 막 이런 거 우리 생활에서 다 깊숙이 완전 거의 뭐 지배되다시피 막 들어와 있는 우리 그런 음악들 다 이 네 분의 음악들이 거의예요. 그리고 슬로우 리딩이라는 주제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불꽃놀이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로우 리딩이
완전 학습으로 연결이 돼요. 책 한 권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엄마 역할이 사실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책 한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책에 본 것을 토대로 다른 책으로, 다른 인물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런 책 보는 습관. 그래서 토탈이 좋은 거예요. 수학을 보다가 막 자연을 뽑아올 수 있고, 자연을 보다가 막 둥둥둥을 뽑아올 수 있고, 둥둥둥에 나오는 책을 보다가 막 동화책, 창작책을 찾아서 볼 수 있고. 끝까지 들어주신 어머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